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실제로 이제 다시 해봅시다. 얘들이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쵸?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질량을 더해봅시다. 왜 갑자기 질량을 더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A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은 1kg이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은 3kg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4k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서는 B를 잡아당기는 중력, 나에서는 B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A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 이제 각각의 힘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봅시다. 자, 가에서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일단 질량이 얼마야? 3kg. 자,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는 g다 라고 했어요. 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을 곱해라. g를 곱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뭐 질량 똑같으니까 똑같이 3kg 곱하기 g겠네요. 자, 문제는 관건이 이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인데 일단 크기 자체는 구할 수 있어. 1kg 곱하기 g예요. 자, 문제는 저 힘은 지금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서로 같은 방향인가요? 서로 반대 방향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일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일까? 네. 자, 뭔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움직이는 길이 정해져 있죠. 실을 따라서만 움직여요. 실을 따라서만. 내가 실에 연결돼 있으니까 실 따라서만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실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네요.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같은 방향이고요. 그러면 A는 B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힘은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사실상 끝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또 올려야 되는 거는 가속도 법칙. 밑에 가속도 법칙 적은 게 있죠? F는 ma. 자, 여기서 F는 힘을 다 더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가에서는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결국 힘은 3kg 곱하기 g예요. 자, 그런데 A랑 B는 한 덩어리예요. 지금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그쵸? 따로 움직이진 않겠지. 실로 연결되는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질량은 4kg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 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3kg 곱하기 g예요. 그리고 질량은 4kg이고요. 그리고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4kg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a만 남기고 얘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럼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4kg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에서의 a는 4kg분의 3kg 곱하기 g가 되니까 4분의 3g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 가에서 물체 A의 가속도는 4분의 3g다. 맞네요. 자, 니은 A가 갖는 알짜임의 크기. 자, 그럼 일단 나에서도 구해야겠네. 나에서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나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은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 나에서 작용하고 있는 실제 힘은 2kg 곱하기 g네요. 근데 여기 지금 전체 질량은 4kg이고 가속도는 a, 나일 테니 나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는 4kg분의 2kg 곱하기
G 얼마예요? 2분의 1 G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자, A라고 하는 녀석에도 지금 이 정도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 이건 맞아. 이건 맞아요. A에는 지금 이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 A에서는 지금 이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 왜? B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 지금 R자 힘은 얼마일까? 자, R자 힘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시 F는 MA를 떠올려주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우리가 구한 가속도를 A의 질량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A 질량 1kg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가 얼마죠? 4분의 3g. 자, 나에서는 똑같이 1kg. 그럼 1kg은 사실상 무시해도 그만이네. 곱하기 2분의 1g. 아, 가는 나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2분의 3배 크다. 맞네요. 자, 지금 나에서 실이 물체비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4분의 3g다. 아, 자, 갑자기 장력이란 말이 나왔는데 저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나에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 방향으로 2분의 1G만큼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물체에 작용한 중력은 아래로 1 곱하기 G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해야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누군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바로 장력입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실을 팽팽히 잡아당겨요. 실, 끈 같은 거. 그럼 얘가 실을 잡아당기면 내가 실을 왼쪽 끝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도 오른쪽이 같이 딸려와요. 이 실 안에서 서로를 팽팽하게 잡아당겨주는 힘이 장력입니다. 자, 이런 장력이 어딜 가나 크기가 똑같은데, 자, 봅시다. 그럼 지금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밑으로 1G만큼 위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장력이 보통 T로 표현합니다. 자, 운동 방향에는 반대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T 빼기 1G예요. 얘가 2분의 1G예요. 자, 여기까지의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내가 잡아당기고 있어. 위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리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어. 위로 잡아당기기 세면 위로 움직이겠죠. 그쵸? 얘 그리고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위로 잡아당기는 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세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위로 잡아당기는 거는 B가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장력이에요. 자, 그래서 장력을 구해주면은 T는 2분의 3G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디귿은 땡이네요. 자, 생각보다 문제풀이에 좀 걸리긴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죠 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상자 A가 상자 B 위에 올려져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래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A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힘을 전부 더하면, 모든 힘을 더하면 0이 돼야 돼.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그럼 얘는 아래로 작용하죠. 그럼 누군가가 똑같은 크기로 위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이겠네. 그렇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중력은 보통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지구가 A를 이기겠네요. 자, 따라서
지구가 A를 이라고 볼 수 있게. 자, 이제 B를 보겠습니다. B는 A가 위에서 누르고 있죠. 그쵸? B는 A가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요? 누가 B를 잡아당기고 있죠? 지구가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지구가 B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얘는 누가 위로 올리고 있어야 돼? 누가 위로 올리고 있어? 지구가 B를 잠깐만. 지구가 B를 아니라 바닥이죠. 바닥. 미안해요. 아직 안 적었으면. 바닥이 B를 위로 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힘을 전부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뭐가 뭐뭐를 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 작용반작용 법칙 떠올려주면은 A가 B를 하는 힘은 B가 A를 작용하는 힘이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어요. 즉 뭐뭐가 뭐뭐를 뒤집어서 다시 뭐뭐가 뭐뭐를 늘리면 얘네는 작용 반작용이다. 그럼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녀석은 A가 B를과 B가 A를, A가 B를. 이 친구가 지금 작용 반작용이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잡아붙이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맞네요. 자, 니은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이다. 그럼 평형관계가 뭔지 볼게요. 밑에 보니까 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면서 같은 작용선상 얘네가 지금 힘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선에서 작용하고 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작용점이 같다. 즉 뭐뭐를로 끝나는 게 같아야 돼요. A를로 끝나나? 네, 같네요. 크기 같나요? 네. 더해주면 0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요. 두 힘을 합칠 수 있나요? 네.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니까 합칠 수 있네요. 따라서 지구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즉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D끝을 보겠습니다.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라고 했는데 자, 결론만 말하면 땡이고요. 왜 땡인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자,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거. 자, 지구가 예를 들어서 7만큼 잡아당긴다라고 해보자. 다음에 A가 B를 3만큼 누른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B는 지금 아래로 10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닥은 B를 얼만큼 밀어야 돼요? 바닥은 B를 위로 10만큼 밀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평형관계래요. 근데 크기가 다르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힘의 평형관계가 아닙니다. 자, 뭔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비해서 사실 실속은 그렇게 없는 문제예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게 다른 학생들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될 수가 없는 노릇이긴 하지. 자, 그림은 어떤 물체에 0에서 2t까지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자,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뀐다? 이 친구가 꺾이는 지점 또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기울기 뭐 대충 그려보면 얘는 지금 여기서 플러스네요. 여기서는 어때요? 마이너스네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t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었네요. 자, 니은 총 이동 거리는 3d다. 자,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재주면 되냐? 자, 시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죠. 일단 더해. 자, 아래로 내려갔죠. 일단 더해. 움직인 거 그냥 다 고려하면 됩니다. 위로 올라간 거 2d고요. 아래로 내려간 거 d니까 나는 위로 2d 올라갔고 아래로 d만큼 내려갔어. 즉 움직인 거는 2d 플러스 d 3d가 됩니다. 총 이동거리 3d 맞네요. 자, 평균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할 필요도 없겠네. 왜?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변미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였고요. 속력은 시간을 이동거리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지금 변이는 고려 안 해봤죠? 변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0에서 2t까지 중에서 시작이랑 끝만 보면 된다고. 그럼 얘는 변이는 d네요. d. 변이는 플러스 d고요. 이동거리는 이동거리는 3d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속도는 3d, 속력은 d라고 했네.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일단 가면서 언제 올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